노후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쥐고 있는 걸 내려놓는 연습부터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이 있어요. 자존심, 체면, 집착, 물건, 관계, 미련. 그런데 그걸 나이 들도록 그대로 안고 가면 그 무게에 지치고 결국엔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뭔가를 계속 채워야 할 때라면 노년은 비우고 내려놓는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계속 뭔가를 움켜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버리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려놓으면 허전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노후의 불행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그 이후부터는 미련 없이 내려놔야 할 것들, 즉 노후에 꼭 버려야 할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볍게 살고 싶다면 비워야 해요. 그리고 그 비움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습관, 기대까지 포함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첫째, 지나간 후에는 이제 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회를 계속 품고 있으면 오늘의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게 하고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으로 남아요. 예를 들면 젊을 때 더 공부했어야 했는데, 더 돈 모았어야 했는데, 더 자식에게 잘해줬어야 했는데 자책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분들 계시죠. 또는 과거에 사기당한 일, 배신당한 일, 실패했던 기억을 여전히 곱씹으며 세상과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결과 현재의 인간관계까지도 멀어지게 되죠. 혹은 지나간 인연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새로운 관계조차 닫아버리는 분도 많습니다. 그 사람만큼 좋은 사람은 없었지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과거는 경험이지 짐이 아니란 걸 기억해야 합니다. 후회는 교훈만 남기고 감정은 놓아주세요. 오늘을 더 소중히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지난 일과 화해해야 합니다. 거울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시절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한마디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비교하는 습관은 이제 그만두셔야 해요. 나보다 잘 사는 친구, 자식이 더 잘된 이웃, 더 건강해 보이는 또래를 보면 괜히 작아지는 마음. 그런데 그 비교는 끝이 없고 마음만 병들게 해요.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진 행복은 흐릿해지고 남의 인생이 더 커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외제차를 샀다고 하면 난 왜 아직도 국산차일까 자책하거나,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 얘기만 들어도 우리 애는 뭐 하고 있나 하며 괜히 기죽는 경우, 아파트 평수나 노후 자금 이야기만 나와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 많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비교가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남의 집 애는 그렇게 잘하던데 너는 왜 하는 말, 부모님 세대에서도 들으셨을 테고 자식에게도 무심코 하게 되는 말이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비교보다 감사를 먼저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지켜온 것에 집중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밥을 먹고 가족의 안부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축복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행복은 도망갑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만의 리듬이 있어요. 셋째,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이 전부처럼 느껴지고 자식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보람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치면 상처를 받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실망은 원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거나,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서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어떤 부모님은 자식의 삶에 계속 개입하려 해요. 그 직장은 별로다. 그 사람은 만나지 마라.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고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자식은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기대보다 응원, 간섭보다 믿음,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 품격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떠난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만 기대고 있을 때 외로워지는 거예요. 넷째, 체면과 자존심은 덜어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심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특히 주변에서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느껴질 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죠.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나를 지켜주는 갑옷 같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사소한 일에도 자식이 무시한 것 같아 크게 화내는 경우, 시장이나 병원에서 직원이 말을 툭툭 놓았다고 하루 종일 기분 상해 있는 경우, 또는 모임에서 남들 앞에서 내가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때 허세로 더 큰 소리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중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게 돼요. 자존심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히고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체면보다는 관계, 자존심보다는 진심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오히려 사람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보다 여유가 더 멋진 법이에요. 다섯째, 필요 없는 물건과 집착은 정리하셔야 합니다. 집안 곳곳에 쌓인 물건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기분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줘요.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할 때 주변이 어질러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까워서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계속 물건을 쌓아둡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옷이나 가방, 이미 낡고 손상된 물건들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보관해두는 경우, 누군가 줬다고 해서 정작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두는 선물 상자들, 혹은 고장난 품이나 안 쓰는 주방기기들, 언젠가는 고치겠다는 핑계로 쌓아만 두는 경우도 있죠. 물건이 많을수록 정리하는 데 힘이 들고 주변이 복잡할수록 머리도 복잡해져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소유보다 여유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지금 내게 필요 없는 것들 찾아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물건을 정리하면 생각도 정리돼요. 물건을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여유를 드린 겁니다. 여섯째, 사람에 대한 미련은 털어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다툰 친구, 멀어진 가족, 상처 준 지인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를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면 괜히 억울하고 화나고 아프기까지 해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친한 친구에게 섭섭한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걸 몇 년째 마음에 담아두는 경우, 가족끼리 상속 문제나 오해로 틀어진 뒤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하고 괜히 미움만 커진 경우, 또는 이웃이나 모임에서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아서 괜히 그 사람만 보면 속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내 삶까지 멈춰선 안 되잖아요. 그 미련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감정일 뿐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용서가 아니라 놓아줌을 선택하는 거예요. 꼭 다시 친해지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을 불행하게 살 이유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일곱째, 과거의 명예는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물론 소중한 기억이고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에만 머물면 지금의 나는 점점 작아지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엔 마리아로 시작하는 말이 자꾸만 많아지는 경우, 지금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만 떠올리며 스스로 위로하는 경우, 또는 누가 나를 대충 대하는 것 같으면 예전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하며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나간 명예는 기억 속 보물로 남기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예전의 자랑보다 지금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해요. 어제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따뜻함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덟째,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은 내려놓으세요. 노년이 되면 몸 이곳저곳에서 신호가 오죠. 그러다 보니 병원, 건강식품, 운동, 검사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을 챙기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삶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도 여러 번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사소한 증상에도 크게 걱정하는 경우, 건강정보 영상이나 글을 보면서 혹시 나도 이 병 아닐까 하며 불안해지는 경우, 또는 누가 무슨 약 먹는다고 하면 덩달아 따라 사는 분들도 계시죠. 불안은 면역을 낮추고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건강을 챙기되 삶을 즐기는데 더 집중하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땐 기쁘게 먹고, 운동은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 병원은 필요할 때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예요. 아홉째, 부정적인 생각과 말버릇은 멈추셔야 해요. 나도 모르게 난 안 돼. 이 나이에 뭘 해. 요즘 세상 무서워.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나오는 경우 많죠. 그런데 말이 곧 생각이 되고 생각이 곧 인생이 돼요. 예를 들면 새로운 걸 배우려 해도 내가 뭘 하겠어 하며 포기하는 경우, 누가 무언가 제안해도 귀찮아, 됐어, 나중에 하며 기회를 놓치는 경우, 또는 나이 든 걸 핑계 삼아 늘 예전엔 좋았지라는 말로 오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말과 생각은 주변 사람도 지치게 만들고 나 자신도 더 움츠러들게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대신 한번 해볼까? 내가 뭘 해 대신? 그래도 도전은 가치 있어. 이런 말들이 인생을 조금씩 바꿔줘요. 열째, 모든 걸 내가 해결하려는 습관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가족 문제,
자식 문제, 금전 문제, 예전엔 내가 다 앞장서서 했던 일들을 이제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요. 나이 들수록 내려놓고 맡기고 기대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자식 문제에 계속 간섭하면서 스스로 상처받는 경우,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하려 하다 병을 얻는 경우, 혹은 남 도움은 절대 안 받겠다는 자존심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제는 내가 쉬어도 되는 나이야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기대고 맡길 줄 아는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한 10가지, 결국 모두 덜어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후회, 비교, 자식에 대한 집착, 자존심, 물건, 인간관계, 과거의 명예, 건강 염려, 부정적인 습관, 해결하려는 고집. 이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노후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비운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여유로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나다워질 수 있어요. 이제는 욕심보다 평온을, 고집보다 웃음을, 체험보다 비움을 택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가벼운 바람이 되어드렸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